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참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왜 사람은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바로 왜 사람은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걸까입니다. 당장 누군가의 형식을 다루는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만 보아도 축하해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노력과 평판을 깎아내리던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런 댓글 보면서 와 진짜 한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처럼 비춰진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누군가를 축하해줄 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서 축하를 해줬던 게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다지 많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 자신이 인터넷상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했습니다. 스스로한테 혐오증이 생길 정도로 실망이 진짜 큰데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첫 번째 사연자 분께서는 본인이 느낀 세상의 모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문제의식을 이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인터넷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없던 성격이 하나 더해진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원래 이랬어요. 예.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살면서 보여지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뭐 언론을 보더라도 스타가 탄생하는 어떤 그 순간과 그의 어떤 화려한 부상 이런 게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라면은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추락입니다. 이렇게 부상한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고 옛날 기록들을 봐도 이를테면 뭐 그리스의 뭐 도편 추방제나 아테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민주주의의 되게 모두 아름다운 모습 정도로 우리가 뭐 배우고 넘어갑니다만은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의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 도편 추방제를 비롯한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 어떤 시기와 질투,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쓰였고, 그게 역사적으로 아테네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가로막았던 되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튀려고 하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튀면 어떻게 돼요? 추방당해요. 도편 추방제로 투표를 받아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뭐 갑자기 발견된 인간의 어떤 그 악랄한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은 일단 먼저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어느 한편에서는 포기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 사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양심을 그렇게 많이 쓰리게 만든다면은 제가 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속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리뷰,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상대로부터 나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몰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과몰입하지 말고 적어도 나만큼은 남에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평판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데 동참하지 않는 게 뭐 훌륭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남을 무너뜨리는데 심취한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몰입한 상태들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그 인터넷 사전, 위키백과 같은 그런 사전들 보면은 뭐 아주 밤늦도록 새벽 뭐 날이 밝을 때까지 서로 고치고 나면 또 딴 사람이 고치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 이제 양쪽 두 편이 뭐 그런 걸 막 볼 수도 있고 그러고 보면은 참 왜 저렇게까지 과몰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프기 전에 뭐 한 1년, 6개월 정도 계속 부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지 왜 붓는지. 근데 계속 부어 있으니까 TV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제 얼굴 고쳤다. 얼굴 뭐 수술했으니까 얼굴 부었다. 계속 그렇게 쓰는 거야. 나도 답답하지. 나도 내가 왜 붓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찾아다니고. 그러다 결국 암 때문이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사과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진짜 몇 사람 안 돼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주세요. 너무 고마운 얘기죠. 지금 이제 좋게 평가한다는 거니까 너무 고마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참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는 신기한 거구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아프기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1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의 저를 뭐 제가 쓴 책을 보거나 어떤 뭐 다른 컨텐츠를 봤다거나 어떤 다른 일면을 보게 돼서 평가가 달라지고 그랬다면은 아 내가 그 사람을 과거에 좀 잘못 별다른 단서도 없이 어떤 인상만으로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아프고 나서 바뀌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과몰입하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우리 사연자분이 겪고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떤 마음의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마도 거의 유일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멘탈이 남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6살 취준생입니다. 저는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고요. 취직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곳 넘는 곳을 지원했는데 전부 다 떨어졌고요. 정말 멘탈이 남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 곳을 지원한 분들은 어느 정도 떨어진 경험이 쌓이면 그래도 멘탈이 조금씩 강해진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멘탈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불합격 연락이 올 때마다 그 하루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요즘 친구들도 저한테 표정이 너무 안 좋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는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멘탈은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사연 보내주셨고 요즘 이런 종류의 사연이 비슷한 종류의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멘탈이 약하다. 어떻게 하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느냐. 그런데 멘탈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그냥 계속 자기 하던 일을 해. 별다른 사과도 없이. 그럼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게 좋은 말인가요? 그거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멘탈이 강하다 그러지?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의 무게감이나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종류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태도를 좀 나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정했을 때, 그거를 택했을 때 우리가 소위 멘탈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상태에 좀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를 비하하는 말 혹은 지금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자기 분석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기 면책이거든요. 내가 지금 외부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서 취하게 되는 일종의 전략인데 그 전략이 이 사람들은 자기 비한 거예요. 내가 멘탈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종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 나는 멘탈이 약해서 멘탈이 강하다면은 내가 평소 컨디션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잠깐 그렇지 못하는 거야 라는 종류의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 때라면 내가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위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로 내가 이 태도를 취했을 때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잠시 잠깐 뭐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런 종류의 순기능만 있다라면은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태도가 계속 되풀이되면은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멘탈이 약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뭘 못했는데, 이건 뭐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내가 뭐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건 내가 지금 멘탈이 약해서 그래. 나는 그냥 멘탈이 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값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마음은 그 사람의 미래에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이라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 혹은 내가 예전이라면은 별로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들, 모든 것들로부터 굉장히 취약해져요. 이런 종류의 말들이 이렇게 뭐 많아지는 게 아마도 뭐 예상보다 너무나 길어진 이 코로나19 전국을 통과하고 있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감당해야 할 것들, 내가 실제 감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 같아서 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회피적인 주문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뭔가 내가 지금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그 과거에 대해서 수습하고, 그리고 그 잔향으로부터 감당하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하는 것, 이게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내 상태를 자꾸 막 어떤 나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그 안에 갇히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참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방향은 피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허지웅님.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인데 1년 전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쁘게 지금 잘 만나고 있는데 요즘에 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봐요. 다음 달이면 여자친구 친동생의 결혼식인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참석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는 자기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 좀 꺼려한다고 그러네요.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친척들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가서 여자친구 동생 결혼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뭔가 모르게 참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물론 여자친구 부모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나를 인정을 못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밤에 좀 마음이 찹찹하네요. 나는 그래도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잘했는데 저희 이런 고민 한번 남자로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먼저 그 가족한테 먼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만 좋으면 됐지 뭐 가족들이야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른스럽고 성숙한 분이 아닌가, 30대 초반이라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 남자친구분은 그 여자친구분의 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잘했고 또 여자친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만나온 것일 테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한테 왜 나를 소개를 안 하지? 왜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하지? 라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어떤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지금 이게 합의가 된 상황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참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다, 뭐 만남이다라는 게 서로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예,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이유인지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냥 어중뜨게 그냥 인사했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고 가끔 선물도 아마 드리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여자친구 부모님 쪽이나 여자친구 집 쪽에서는 우리 딸과 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글쎄요, 부르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는 결혼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뭐 허락을 구하는 그 태도와 그것에 대한 이 부모님들의 답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런 단계가 없다면은 당연히 이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기회 삼아서 혼자 그냥 속으로만 아리하지 마시고 요번에 한번 여자친구와 좀 제대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찾아뵙고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정식으로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허지웅 답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허지웅 답례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무엇을 우리 사연자분들에게 답례로 드릴 건지는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허지웅 답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